이제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한식이 건강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식이 아닌 한국의 식사 습관 자체가 전 세계인들이 모두 본받아야 할 건강한 모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해도 건강식이라고 한다면 채소를 곁들인 식단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채식주의자들이 많은 나라에 한국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서구권의 나라들이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죠. 그러나 한국은 채식주의자들과는 별도로 채식을 생활화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채식을 즐기던 즐기지 않던 한식 자체가 채소를 곁들인 음식이 많기에 누구나 채소를 자주 먹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식습관을 보고 가장 놀라워하는 것은 채식의 양도 양이지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먹는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외국에서 유명하게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산지에 있는 풀들 중에 만약 한국인의 식탁에서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높은 확률로 독초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맛있다고 알려진 채소를 먹는 것이 다라면 한국에서는 맛있는 나물과 맛은 애매하지만 먹을 수 있는 나물, 그리고 독초이긴 하지만 많이 먹지만 않으면 먹어도 되는 나물로 분류해서 먹는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놀라는 나물 중에 하나가 바로 고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사리는 독소가 들어있는 엄연한 독초 중에 하나이죠. 그것도 프타퀼로사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채소인데요. 하지만 조상들의 지혜로움은 이 고사리마저 훌륭한 나물 요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생고사리를 삶아 말려뒀다가 물에 불려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고사리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은 물에 잘 녹을 뿐 아니라 열에도 약합니다. 동시에 알칼리에 약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소금물로 삶으면 독성을 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는데요.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방식을 알고 먹어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외국인들에게는 여전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선 아니 굳이 독소가 없고 맛있는 채소들이 많은데 왜 고사리 같은 독초를 먹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외국인들은 한국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고사리 같은 쓰레기를 먹는다고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 전문 작가가 한국인의 식습관에 대한 내용을 자신의 책에 저술해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의 시선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다고 합니다. 작가는 영국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비 윌슨이라는 인물로 이미 포크를 생각하다 식습관의 인문학 등의 저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현재는 세계 유력 언론에서 음식에 관한 글을 쓰는 전문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는 권위 있는 인물인데요. 그가 저술한 책인 식사에 대한 생각은 현대인은 너무 많이 먹게 되었지만 영양은 부실하고 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으로 죽음을 맞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현대인들은 가공식품을 훨씬 많이 섭취하게 되었고 지방과 육류 그리고 설탕 섭취가 늘어났으며 식단과 관련된 만성질환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 역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한국인처럼 먹기였습니다. 윌슨은 정크푸드에서 채소 쪽으로 변화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할 때 거듭 등장하는 국가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한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윌슨의 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면서 패스트푸드, 육류, 설탕, 지방 섭취가 늘어나면서 식단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이런 패턴을 꺾고 건강한 식사 패턴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즉, 많은 나라들이 겪은 글로벌 음식 식민지화에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선 한국은 빠르게 이룬 경제 발전을 겪으며 우리의 식단도 한식 위주에서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음식도 많이 먹기에 비만을 유발하는 식단으로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한국인들만큼 전통 식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또 없는데요. 한국인의 비만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만 봐도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해줍니다. 그리고 윌슨 역시 한국인들이 건강한 이유로 뽑은 것이 한국인들은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은 채소를 단순히 몸에 좋은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맛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콩나물과 시금치 같은 300여 종의 채소를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게 즐긴다라며 한국인들의 식습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먹어왔던 방법이 전 세계에서 건강한 식단을 꾸리는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또한 외국인 전문가조차 한국의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니 그동안 한국은 아무거나 다 주워 먹는다며 무시하던 외국인들의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지혜에 놀라워하며 인정한다는 반응 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채소들을 먹는 것이었어. 괜히 뚱뚱한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었네. 한식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비밀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어쩐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보이는 초비만의 사람들이 한국에는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안 먹어봐서 그렇지 한국에서 다양한 채소들을 먹다 보면 의외로 맛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 한식이 다채로운 맛을 내는 데는 이처럼 여러 가지 채소를 한 번에 먹기 때문이야. 생각해보면 우리는 편식을 하지 않기 위해 채식을 하고 있음에도 채소조차 편식하고 있었네. 내가 한국에서 두릅이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있어. 이 두릅이라는 것은 독도 있고 심지어 가시도 있는데 이것을 삶아 무쳐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 한국의 조리법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어봤자 샐러드에 여러 드레싱을 먹는 정도겠지만 한국은 똑같은 채소 하나에도 수많은 조리법들이 있어요. 이것이 맛없는 채소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아닐까요? 대체 과거의 한국인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길래 독초조차 조리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일까? 놀라울 따름이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식단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백반이라는 음식이야. 이 백반에는 밥과 국이 기본으로 있고 다양한 나물 반찬들을 주는데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건강한 음식이 있을까 싶어. 고사리는 나에게 진짜 충격의 음식이었지. 처음엔 한국인들이 고사리라는 독초를 먹는다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는 먹어보니 너무 맛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놀랐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이 비빔밥인데 항상 먹을 때마다 갈색의 나물의 정체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사리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었죠? 지금은 그래도 맛있으니 그냥 먹습니다. 일단 채소로 보이면 무조건 김치로 담그는 나라가 한국인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앞으로 채소는 한국인한테 물어보고 먹어야겠어. 근데 딱 봐도 한식은 건강해 보이지 않아? 개인적으로 전 세계 나라 중에 한식만큼 요리마다 채소를 곁들인 음식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만큼 자신들의 나라 음식을 매일 먹는 나라도 별로 없을 거야.